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스푼 TV의 성악가 김창곤입니다. 네, 맞습니다. 캐치프레이즈에도 쓰여 있듯이 저는 말을 더듬는 사람입니다. 말더듬. 공식적인 명칭은 습관성 언어장애라고 하죠. 언어장애라고 하니까 무슨 병인 줄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말을 더듬는다는 의미입니다. 습관적으로요. 네. 안 그래 보인다고요? 자, 이 채널을 통해서 저를 계속 지켜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구독을 하셔야 되겠죠. 사실 불특정 다수분들에게 저의 치부를 알린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대중들 앞에서 발가벗은 느낌적인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해야 오히려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유치원 때 친구 말 따라하다가 그만 제가 말더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평생을요. 근데 가슴 아픈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친구를 고등학교 때 다시 만났는데 그 친구는 어릴 때 지가 말을 더듬었다는 것조차 기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친구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물론 고쳐보려고 많은 예를 썼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과학쌤이 권유로 지금 이제 마산종합운동장 맞은편 2층에 있는 이제 말드더미 교정학원까지 갔었죠. 참 별 학원이 다 있죠. 가르치는 방법은 궁금하시죠? 요거는 제가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존경하는 입시 선생님도 저와 똑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때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면서 재미있게 레슨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선생님에게 이제 소개를 할 때 제가 말을 더듬어해라고 하니까 선생님께서는 편안하게 웃으시면서 차구나 괜찮다. 저는 아무 답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질풍노도의 시기인 감수성이 예민한 학창 시절에 경험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신학기 때마다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신학기 때는 같은 반 친구들을 서로 잘 알지 못하죠. 분위기가 좀 서먹서먹하고 선생님께서 또 이제 뭐 학생들의 이름도 기억을 잘 못하시니까 이제 진명을 하죠. 제가 우연히도 이제 걸려가지고 저보고 읽으라고 하면 저는 일어나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친구들은 속으로 뭐고 쟤 그냥 읽으면 될 거 아이가 왜 가만히 있노 병신 아이가 라면 이제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봤죠. 그러니까 멀쩡한 게 생긴 놈이 말을 못하니까요. 쌤도 이제 같은 이유로 황당하니까 그럼 네 이름 뭐고 이렇게 보면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말이 안 나왔어요. 지금은 웃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쪽팔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택시 탈 때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들고요. 다행히 뭐 제가 지금은 이제 운전을 하니까 택시 탈 일이 별로 없지만 택시 기사한테 이제 목적지를 말해야 되는데 택시가 오기 전에 그 목적지를 항상 속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강남 하다가 딱 막상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 그냥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참 자학을 많이 했죠. 아무튼 이런 이제 슬픈 에피소드들이 이제 엄청 많습니다. 책 한 권을 다 써도 모자랄 정도였죠.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재밌는 오페라 아리아를 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한테 딱 맞는 오페라거든요. 말드듬 오페라 이제 아리아인데 제가 유학 시절에 보통 이제 음악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듣곤 하잖아요. 그 당시 이제 에토레 바스티아니니 상당히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7, 80년대 때 가장 유명한 이제 오페라
성악가 바리톤 가수였죠. 그 에토레 바스티아니니가 부른 아리아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제가 아는 노래가 아닌데 이 아리아가 말을 더듬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앞부분만. 빰빰빰빰빰 빰빰빰빰 Quella è una strada e questa una piazza e intorno muri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한테 딱 맞는 노래라고 생각해 가지고 바로 밀라노 시내에 가 가지고 밀라노 시내에 있는 유명한 리꼬르디 음악 서점에 가서 인제 그 아리아만 사려고 그랬죠, 처음에. 근데 인제 이 워낙 유명하지 않는 노래라 보통 유명한 아리아 곡들은 피스만 따로 이렇게 인제 낱개로 팔거든요. 보통 3유로, 5유로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제 오페라도 물론 안 유명하고 아리아도 안 유명하니까 그게 없어 가지고 스코어 자체를 갖다가 사 버렸어요. 근데 오페라 스코어가 다른 스코어보다 더 두꺼워 가지고 그 당시 환율로 한 10만 원 정도 주고 산 것 같아요. 그 아리아를 위해서. 작곡가 마스카니의 오페라 제목은 레 마스케레라는 이제 오페라인데 그걸 이제 사 가지고 인제 공부를 해서 귀국 독창회 때 불렀죠. 근데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다들 웃겨 죽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저는 인제 쪼끔 말 더듬는 사람이니까 그 표현을 갖다가 좀 더 인제 리얼리티하게 했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Quella è una strada 이렇게 안 하고 Quella è una strada e questa una piazza e intorno muri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했죠. 예. 자, 아무튼 제가 유튜브를 하기에는 치명적인 결함들이 엄청 많죠. 사투리 쓰죠. 발음 안 좋죠. 말이 빠르죠. 혀가 살짝 짧은 것 같기도 하고요. 유튜브 하기에 최악의 조건입니다, 진짜. 총체적 난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버를 시작하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제 자신을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말 더듬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전국에 계시는 말 더듬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자,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와 양질의 오페라 내용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채널들을 이렇게 보면 오페라에 관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정보들이 의외로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한 성악가들의 유튜브를 보면 보통 이제 노래를 참 잘하니까요. 가곡이나 아야를 많이 부르죠. 아무튼 제 채널에서는 결을 달리해서 제가 출발했던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흥미롭고 유용한 것들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지금도 교양 과목으로 오페라 예배와 감상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상당히 인기 있는 과목입니다. 가끔 노래 불러주니까 되게 신기한가 봐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의 평가가 아주 좋거든요. 수업 준비를 하면서 저 또한 오페라에 관해서 몰랐던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채널을 진행하게 될 텐데 기존 채널에서 다루지 않았던 많은 내용들이 수두룩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좋아요도 습관적으로 눌러주시는 것도 절대 잊지 마세요. 이쯤에서 광고 아닌 광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성악을 공부하고 있는 성악도와 유학생 그리고 기성성악가를 위한 아리아 알아가기 책의 저자입니다. 소프라노 1, 2, 바리톤 1, 2 총 4권을 썼습니다. 제가 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절대로 광고를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 조금은 있겠죠.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들은 제목에도 잘 나와 있듯이
많이 부르는 유명한 아리아들만 골라가지고 아리아 가사들의 숨은 의미와 고어를 재미있고 쉽게 풀이한 성악을 공부하는 분들의 필독 도서입니다. 물론 필독 도서는 저의 희망사항이죠. 그리고 성악을 알고 싶은 일반인들에게도 좋은 벗이 될 것입니다. 이 책 안에 있는 재미있고 유용한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페북에서 이태리 오페라 이야기 한 스푼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65번째까지 연재했었습니다. 그때 반응이 생각보다 상당히 뜨거웠죠. 물론 이것도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널을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얄팍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공신력 있는 내용을 기본적인 토대로 하야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한 스푼 시리즈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제가 제목을 한 스푼 시리즈로 정한 이유는 커피를 마실 때 커피의 씁쓸한 맛이 설탕 한 스푼으로 인해서 달콤함과 동시에 커피의 본연의 맛을 더욱더 음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느낌, 마치 이런 맛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와 같이 성악도에게는 오페라의 보다 더 깊은 해석과 오페라의 올바른 가사 번역에 달콤함을 주며 아울러 오페라 마니아 분들에게는 유럽의 문학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에 있는 흥미로운 내용을 알 수 있는 인문학적 달콤함을 선사해 줍니다. 상당히 멋있고 거창하게 많은 것 같은데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면서 제 채널을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채널의 존재 이유를 아시겠죠? 다음 영상은 한 스푼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페북에 연재되었던 것 중에 반응이 가장 좋았던 내용 중에 하나를 택해봤습니다. 오페라에서 아주 중요하지 않은 그냥 빠르게 스쳐가는 대사이지만 그 당시 유럽의 문학적 배경에 깔려 있어 가지고 알고 나면은 재밌고 유용한 내용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한스푼 TV 김창곤이었습니다.